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제일 재미있는 코너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김영석입니다. 오늘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똑같이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제우스캐피탈의 권석준 심사위원님과 함께 NFT 3탄 게임 분야에서의 NF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점 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족과 같은 생각이 좀 들기 점점 시작했습니다.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이 디지털 자산에서 가장 큰 요즘 뭐 대세다, 한 축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 NFT죠. 이 NFT의 동향을 산업별로 우리가 지금 3주째 또 다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NFT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서의 NFT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우 대표님, 예. 그 게임 산업과 NFT 자체가 굉장히 연관성이 좀 많이 높은 그쵸,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 P2E라는 개념도 사실 이 게임 업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용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게임 산업과 NFT 간에 어떤 융합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 게임 산업은 사실은 이제 NFT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산업이고 예. 이제 온라인,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예전에 PC 기반, 게다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기반으로 다른 유저들하고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들을 막 구매하고 결제하고 판매하고 사실 이 분야는 오늘날 코인 생태계하고도 굉장히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디지털 자산이 지금 다양한 부분 저희가 뭐 다뤘었던 뭐 스포츠 분야, 뭐 다른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게임이야말로 굉장히 사실은 NFT하고 적합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NFT라는 사례 자체도 지금 실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NFT를 통해 가지고 게임과 함께 육성이 돼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실 대표적인 NFT의 최초 프로젝트라고 거의 많이 불리는 것이 크립토키티라는 이 이쁘장한 좀 귀여운 고양이들인데요. 네. 저게 이제 독특했던 컨셉은 이제 NFT가 단순 소장성이 아니라 이 NFT를 가지고 뭔가 키워가면서 육성을 하고 예.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 또 다른 고양이랑 교배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희귀도가 있는 고양이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예. 좀 더 독특하고 좀 더 희귀한 고양이 NFT를 받고자 하는 심정에서 이 NFT를 했던 게 약간 크립토키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크립토키티의 문화로 인해서 이 NFT가 게임이랑 육성이 돼가지고 뭔가 NFT가 단순 금융이나 돈이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이 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의 컨셉이 우선은 대표적인 크립토키티였다면 엑시 인피니티는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그냥 교배를 하고 뭔가 이 귀여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게임들 캐릭터들끼리 좀 싸우고 예. 약간 배틀도 하고 퀘스트를 하고 이걸 우승을 하면은 이제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는 약간 RPG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전 세계에 선풍적인 사실 영향을 미쳤던 게 엑시 인피니티. 근데 또 사실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크립토키티는 이제 사실 캐나다 프로젝트였다 보니 네. 약간 북미권이나 유럽권에서 유명했는데 엑시는 사실 베트남이랑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NFT가 사실은 게임이랑 접목이 되면서 이제 나라와 국가 장벽을 좀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약간 돌풍이지 아니었나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베트남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트남이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새로운 이 블루오션으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정말 흥미로운 게 예. 기존 게임 업체들은 대규모 자본과 대규모 기업 형식으로 주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전 세계 서비스를 했다면 예. 사실은 지금 베트남 프로젝트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돌풍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이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엑시만이 아니라 점점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요게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탈중화된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게임 퍼블리셔나 게임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새로운 유통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새로운 돌풍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베트남.
그리고 그런 베트남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것도 아직도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풍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베트남에서 왜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을까에 네.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또 듣고 싶네요. 정말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P2E라는 개념이 네. 개념과 덧불어서 엑시 인피니티가 출시했던 시점이 사실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완전히 피크를 찍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산업이 매우 망가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게임을 뭐 즐기고 게임에 나는 게임할 때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사실을 유저들보다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대체 투자 네. 형식으로 약간 이런 산업으로 진입되는 유저들이 많았었고 그 유저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됐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P2E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금 소개해주신 대표적인 게임 NFT 프로젝트 사례들이 이 코로나 시기뿐만이 아니라 네. 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나 네.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제가 방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크립토 키티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는 사실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예.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뭔가 블록체인 커뮤니티 상에서 금융 상품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크립토 키티는 사실 타겟이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 쪽 유저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유저들이 이 크립토 키티를 샀던 이유가 뭐 돈이 될까봐 뭔가 이걸 자기한테 소득이 될까봐라기보다는 정말 귀엽고 여기서 희귀도 있는 캐릭터를 좀 육성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뭔가 조작 이런 것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그래서 약간 소장 심리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배와 육성이 들어가는 또 다른 게임적인 요소 이 부분이 약간 NFT 분야에서 처음으로 나왔었던 대표적인 이제 모델이고 반면에 엑시 인피니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배 육성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데일리 퀘스트, 뭐 일일 퀘스트, 대전 이렇게 더 추가적인 RPG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두냐? 디지털 자산으로 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유저들이 더 모이게 되고 더 모이게 되니 결국 판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현재 오늘 시점까지는 이제는 교배 육성 시스템 그리고 퀘스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게임적인 요소에 계속 반영이 돼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임들 많이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콜 오브 그렇죠. 네. 듀티라든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죠. 예, 뭐 갓오버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제가 굳이 이 두 개의 게임을 사례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투입되는 자본이라든지 그쵸, 네. 개발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천문학적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 거기에 비해서 보통 사실 이 P2E를 메인으로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대형 자본하고는 예. 좀 느낌이 다르죠. 오로지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 승부를 네. 해야 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발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P2E라는 개념이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P2E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좀 이어서 해볼게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코로나 이후에 예. 특징적으로 P2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남아에서 활성화가 극대화됐을까? 물론 이제 황동 이제 대표님께서 마크 대표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젊다라는 거죠. 이 젊은 친구들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흡사 그런 느낌이죠. 초기의 NFT는 그래서 P2E 버전이었을 때 크립토 키티는 우리가 흡사 팬덤층에서 포카라고 하죠. 아이돌 포토카드를 수집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줄여서 얘기를 하나요? 포카. 잘 모르시는구나. 예. 순간 네.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젊네요. 여기서. 아쉽습니다. 예. 그런 포카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런 크립토 키티 같은 거는 수집에 대한 맞습니다. 욕심이었다면 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금전적인 수익의 형태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니즈를 건드려준 게 지금의 P2E 게임이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기존의 게임들은 단순히 유흥에 대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어떤 시장에 또 선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블록체인이라는 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놀기 위해서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떤 내가 노는 것들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화폐 시장에서는 안 됐는데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가능하게 하더라 이런 플랫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벌기 위해서 노는 게 뒤따라오는 형태로 바뀌어져 나간다. 그래서 결론은 선풍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포텐을 터뜨렸었던 이유는 돈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집행검 3천만 원 2011년도에 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진짜. 저게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현금으로 아이템입니다. 3천만 원이었다는 뭐 억 얘기죠. 단위가 저게. 넘어갔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 검을 3천만 원 주고 누가 사냐 했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놀기 위해서. 저게 뭔데 3천만 원을 주고 삽니까? NC 소프트에서 만든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예.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검 한 줄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 집행검이 있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오래된 캐릭터들이 전부 다 패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다 토해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있는 칼이 아니라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이라. 그렇죠. 그게 3천만 원이었다. 네, 3천만 원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근데 놀기 위해서 저 검을 3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 옆에 사례 엑시를 보게 되면 3천, 4천이지만 쟤는 나에게 재화를 갖다 준다. 그렇죠. 예. 느낌이 아예 다르죠. 게임 속에서 단순하게 내가 나 이런 칼 갖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상에서 권위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게 전부였던 시대에서 예.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들고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저게 나한테 어떤 캐시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세상에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이 획기적이다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맞습니다. 보일 보고 수도 있는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특히나 지금같이 이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시장은 불안전하게 움직이는데요. 예. 산업은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시장은 뭐 겨울이야 추워. 뭐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고 하지만 예. 뭐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물론 모든 자영업자와 국민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좀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날씨도 춥죠. 그렇죠.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어쨌든 윈터 시장이지만 산업은 성장한다. 네, 산업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P2E 게임에서의 트렌드는 어떻게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기조가 앞으로 계속 대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그래픽이 단순하게 조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캐릭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예. 산업이 성장하고 인풋이 되는 자금이 몰릴수록 게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단순 1인칭의 어떤 게임의 형태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상의 관문이 열리게 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그쵸. 이 모든 활동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인 근로의 형태로 일하던 어떤 소득 구조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소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P2E 시장을 두고 이걸 일로 볼 거냐, 예. 사행성 게임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논란이 많은 거죠. 특히 좀 아까 권 대표님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 NFT 비즈니스, NFT 예. 산업, 특히 게임이 뭔가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립토 키티는 약간 수집하는 부분, 컬렉션적인 부분이었고 예. 엑시 같은 경우는 수집 플러스 교배 플러스 게임 RPG였었고 이제는 잠깐 방금 자료 화면에서 나왔었지만 무브 투 원과 같은 뭐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온다는 예. 뭐 그런 게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총망라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제는 게임 퀄리티들이
점점 높아지고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기획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얼마나 융합을 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재미적인 요소를 주면서도 또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플랫폼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짜지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NFT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P2E 시장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이 현실에서의 삶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최근 국내에서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저녁이었죠. 위믹스 코인이 결국엔 상장 폐지가 맞습니다. 확실시 되면서 오늘 3시에 상폐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 앞으로 게임 NFT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위믹스 이번에 일련의 사건은 사실은 이런 게임 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특히 국내 중심적인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은 전부 다 주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위믹스라는 디지털 자산은 그냥 단순 자산이 아니라 위메이드라는 또 상장사, 또 위메이드 내에 있는 다양한 게임 생태계에 또 약간 움직여지는 그런 디지털 자산의 좀 약간 핵심적인 비전적인 프로젝트였었는데 이 예. 부분에 있어서 한국 규제 당국의 그런 판단과 결국 이어지는 상폐 결정까지가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여파도 있긴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사실 위믹스 코인이 상폐됐던 이유는 이 코인이 P2E여서라던가 이 디지털 자산이 게임에 사용되어서라기보다는 유통량 위반을 사실을 사유로 걸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 이유는 그 코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이제 업계들은 특히 최근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정말 주식을 관리하듯이 주식처럼 이제 공시하듯이 철저하게 이 자산을 관리하는 거고 결국 이 사건이 꼭 P2E나 게임 업계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얼마나 투명성 있게 해야 하는지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게임이나 특히 게임 NFT P2E적인 방식은 결국 게임 아이템이 결국은 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사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고 보면 되겠죠. 시장이 성숙해지고 이번의 사례를 반면 삼아 기업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걸음이 되었다라고 예.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위믹스의 급격한 가격 하락 그리고 상장 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맞습니다. 수는 네. 없어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어가지고 예.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워낙에 또 디지털 자산만이 아니라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더욱더 그 여파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발행사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좀 엄격한 잣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권석준 위원님, 네. 이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이 이 게임 NFT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반응이 막 환호할 정도로의 어떤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들 기대는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선 약간 그 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다. 많은 플랫폼이나 콘텐츠들은 겨울이니까. 근데 곧 산업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봄에 반드시 메타버스와 P2E 게임은 맞물려서 정말 큰 하나의 산업으로 트렌드로 더 거대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어떤 산업들이 지금까지 어떤 발전 형태를 보면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메타버스가 독자 산업으로 좀 많이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게임 시장 내에서의 NFT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한마디 조금 더 추가하자면 처음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수록 교육 산업이 굉장히 이슈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어제 저희 캐피탈에서도 투자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저희가 베트남 이야기를 왜 많이 하냐면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젊은 예.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메타버스 안으로 또는 인도 또는 맞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어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다루게 되는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정말 획기적인 모델들이 또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 또는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산업이 또 교육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맞습니다. 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에 우리가 비해서- 외국인 학교를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도 외국인 맞습니다. 학교를 보내려면 교육비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메타버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또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에 또 적용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필수 불가결하게 이 코인 산업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교육 특히 이 학생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이 미성년자는 코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좀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데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뭐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우 대표님, 게임 NFT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까 이제 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완전히 이제 공감하는 게 예,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크립토 키티, 뭐 엑시 인피니티,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스테픈들이 사실은 다 NFT 뭐 게임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사실 보고 있었습니다. 예, 단순 컬렉션에서 이걸 또 RPG 형식으로 또 이걸 또 배당 약간 수익형 느낌 이렇게 다양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와 맞물려서 메타버스라는 더 폭발적인 큰 틀에서의 기술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 이 사업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 속에서 이제는 더 철저한 기획력, 더 철저한 비즈니스 모델이 기반이 되어서 어떻게 유저들,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줄고 거기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NFT들이나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이 플랫폼 안에서 교류가 되고 교신이 되고 그러면 이게 꼭 저는 게임만 보고 게임이라는 게 꼭 노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교육이나 뭐 다른 뭐 홍보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엔터테인먼트 영역 이런 것까지 이제는 하나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랑 포섭이 돼서 같이 확장하는 이런 식의 약간 포괄적인 비즈니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중요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또 권석준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나 방향성이 또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는 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저희의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성인이 된 앞으로 한 10년 길게 봤을 때는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메타버스 세상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맞습니다. 유명한 영화 있지 유명한 않습니까? 예. 와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또 우리가 웹툰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서 버는 재화가 또 현실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장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NFT에 관한 이야기 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